예. 자, 21조 한번 볼게요. 소외 변경. 1항. 법원은 취소 소송을 두 줄 내려와서 당사자 소송 또는 취소 소송 외의 항고 소송, 무효 확인 소송 맨 밑에 소 변경을 허가해 줄 수 있다. 자, 그럼 이 제21조는 소송의 종류가 바뀌는 겁니다. 같은 행정소송 안에서 취소 소송이 당사자 소송으로, 취소 소송이 무효 확인 소송으로 이렇게 바꾸는 경우인데, 이건 왜 만드는 거냐? 갑이라는 분이 토지를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국가가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토지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토지를 수용 같은 처분을 통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가고, 이분한테는 토지에 대한 가격 이런 것들을 이제 주는 거예요. 이런 걸 나중에 수용 처분이라고 배우십니다. 자, 10억 원의 수용 처분이 나왔어요. 그럼 이 토지는 일단 국가가 소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보상금도 당연히 누가 줘요? 국가만이 돈이 있어요. 그럼 보상금도 국가가 주는 겁니다. 이때 국민은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난 돈에 관심 없고 내 땅을 찾아올 거야.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왜 이 소유권을 뺏기게 된 거예요? 수용 처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법관님, 이 수용 처분 위법합니다. 취소해 주세요. 소송 제기했어요. 만약에 이게 받아들여지게 되면 취소됩니다. 그럼 이 수용 처분이 없었던 것처럼 돼요. 그럼 땅을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떻게 반응하는 국민들이 있냐면, 아니, 땅 갖고 가는 건 좋은데, 야, 내 땅이 10억밖에 안 돼? 20억의 가치는 있지. 20억은 받아야지. 보상금만 올려받으려는 국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토지보상법에서는 땅을 돌려받고 싶은 애들은 취소소송 제기하고, 보상금만 올려받고 싶은 사람들은 보상금 증가 청구 소송, 이걸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하라고 아예 법에서 규정해 놨어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이럴 수 있겠죠. 법관님, 저 이거 다투러 왔습니다. 아, 왜요? 아니, 이거 나 20억은 받아야 되는데 10억밖에 안 준대요. 나 다퉈야 돼요. 그러면서 얘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관이 계속 물어봐요. 아니, 원고는 땅을 갖고 가겠다는 거예요. 보상금만 올려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전 보상금만 올려받으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건 당사자 소송 제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취소 소송을 당사자 소송으로 변경하실래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허가 결정 내려줘요. 그럼 기존에 냈던 취소 소송은 없어지고 당사자 소송으로 소송의 종류가 바뀌어서 이걸로 진행되는 거예요. 이게 취소 소송이 당사자 소송으로 변경되는 모습입니다. 또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냐면, 취소 소송은 며칠 안에 들어가야 돼요? 취소는 며칠 안에 들어가야 돼요? 앞날로부터 90일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90일이 지나서 들어갔어요. 그럼 이 소송에서 무슨 판결이 나올 게 뻔해요? 각하 나올 게 뻔해요. 이때 법관님, 이 처분이 무효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아, 이 처분이 무효일 수도 있잖아요. 하자가 중대명백하면. 근데 무효확인 소송은 제소기간 제한이 없죠. 그럼 법관님, 취소 소송을 무효확인 소송으로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변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소종류의 변경은 일단 법원 안에 국민이 들어왔다면 탄력적으로 소송의 종류를 변경해줘서 한 번의 분쟁을 끝내자, 이렇게 만든 게 21조의 소종류의 변경이라는 제도입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하나 더 보시면, 당사자 소송, 보상금만 올려받고 싶어요. 그럼 법관님, 피고 국가가 20억을 지급하라고 좀 판결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이제 소송이 바뀌는 겁니다. 그럼 피고는 이제 대한민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법정에 나와서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럼 이때 실제 법정에 나와서 누군가는 떠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소송 수행이 국가나 지자체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면, 국가 중에서는 누가 제일 법을 잘 알아요?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이 국가를 대표해서 소송을 수행하게 돼요. 그럼 여기서 대표라는 개념은 법인이죠. 법인은 인간처럼 행동을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대표를 앉혀놔야 됩니다. 그럼 법무부 장관 지금 누군가는 앉아 있어요. 걔가 나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럼 법무부 장관이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대표라는 법적 개념입니다.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 국가를 대표해서 소송을 수행해요. 그럼 서울시가 만약에 피고라면, 지금 누군가 서울시장 자리에 앉아 있어요. 오세훈을 생각하면 안 돼요. 서울시장이 이제 와서 막 떠들어요. 그럼 누가 얘기하는 게 되는 거예요? 서울시가 얘기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게 소송상 당사자 대표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소 종류의 변경. 자, 그럼 22조를 보시게 되면 22조는 뭐냐면, 자, 22조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이랑 법원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해 버렸어요. 그러면 끝에 청구 취지 또는 청구 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자, 22조는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 모습이에요. 갑이라는 애한테 행정청이 1월 1일자 1억 원의 과세 처분을 했습니다. 지금 얘한테는 요 처분밖에 없는 거예요. 얘가 이제 취소 소송을 제기해요. 그럼 원고는 소제기할 때 소장을 작성합니다. 그럼 소장의 주요 부분이 어떻게 나뉘냐면 위에 뭐 원고, 누구, 피고 이런 형식적 기재사항 말고 진짜 핵심은 청구 취지. 원고가 법원의 판결로 듣고 싶은 대답, 결론을 딱 쓰는 게 청구 취지 부분이에요. 그럼 소송의 대상이 몇 월 며칠자 처분이에요? 1월 1일자. 그럼 여기다가 1월 1일자 1억 원의 과세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내려주세요. 이게 그대로 다 받아들여지면 판결문이 나옵니다. 거기에 청구 취지에 대응하는 부분이 판결 주문이에요. 다 받아들여지면 1월 1일자 1억 원의 과세 처분을 취소한다. 여기 그대로 적혀요. 원고 청구가 인정이 안 되면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것만 딱 쓰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게 위법하다면 판결 이유, 이건 왜 처분이 위법한지, 왜 위법한지 이유를 여기 써줍니다. 기각되면 이건 왜 적법한지를 여기 써주는 거예요. 이게 판결문의 구조입니다. 그럼 청구 취지에다가 소송의 대상을 특정하는 거예요. 1월 1일자 1억 원의 처분을 취소해야 된다. 취소해달라. 그럼 청구 원인에 이건 절차에 하자가 있고 금액도 잘못 산정됐고 이걸 막 써낸 겁니다. 이제 소송이 진행 중이에요. 지금 소송의 대상은 이게 소송의 대상입니다. 근데 갑자기 소송 계속 중에 행정청이 야, 쟤 1억 5천만 원 내야 되는 앤데?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미 1억이 나가 있죠. 그러니까 소송 계속 중에 4월 1일자에 야, 너 5천만 원 더 내. 이렇게 세금을 증액하는 처분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원처분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증액처분이 나옵니다. 이 경우에 또 처분이 일단 두 개 있어 보이죠. 이걸 각각 다투라고 할까요? 우리 판례는 하나로 몰을까요? 하나로 몰겠죠. 근데 이건 금액이 증가됐죠. 그럼 얘 얼마 내라는 거예요, 결국? 1억 5천 내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원처분이 있고 증액처분이 있으면 우리 판례는 원처분은 뒤로 흡수되고 사라진다고 해요. 그럼 4월 1일자에 1억 5천만 원의 과세처분이 나간 것처럼 새롭게 본다는 거예요. 자, 근데 소장에는 지금 몇 월 며칠자 처분이 들어가 있어요? 1월 1일자 1억이 들어가 있죠. 그럼 이 소송에서 갑이 계속 다퉈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고쳐야 되겠죠. 법관님, 행정청이 증액 처분을 했기 때문에 4월 1일자 1억 5천만 원의 과세 처분을 취소해 주세요. 이걸 고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원래 1억에 있던 위법 사유도 있겠지만 5천이 증액되면서 여기에 있는 또 위법 사유들이 있겠죠. 이걸 또 보충해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해 버리니까 원고 입장에서는 처음 들어갔던 소장의 청구 취지, 청구 원인 부분을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고쳐달라고 하면 법원이 예, 갖고 가서 고쳐오세요. 이렇게 해준다는 겁니다. 소송의 종류는 바뀐 적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소송의 종류가 바뀌었어요. 소송의 대상인 처분만 바뀐 거예요. 소송의 대상인 처분만 바뀐 거예요. 22조는 소 종류가 변경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제22조의 제도.
자, 그럼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외 변경이라는 제도는 일단 원처분이 하나 있어야 되죠. 원처분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근데 소송 계속 중에 행정청이 대상인 처분, 다퉈야 되는 처분을 바꾼 거죠. 이게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외 변경이에요. 자, 근데 갑이 신청했어요. 신청했어요. 응답이 없어요. 자, 응답이 없어요. 그럼 무슨 소송 제기예요? 신청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무슨 소송 제기예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제기해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제기합니다. 그럼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는 요 22조를 갖다 쓸 리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처분 변경이라는 소외 변경은 원래 처분이 있어서 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 갔는데 바꾸니까 바꿔야 되잖아요. 부작위는 처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부작위법 확인 소송 갔죠. 그럼 부작위법 확인 소송에는 이거를 갖다 쓸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가 좀 제대로 되려면 지금 여러분들은 계속 취소 소송을 전제로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취소소송 다 끝나면 맨 뒤에 가면 무효확인 소송, 부작위법 확인 소송은 앞에서 배운 거 중에 몇 조, 몇 조, 몇 조 갖다 써라. 끝이에요. 그럼 갖다 쓰지 않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외우는 게 아니라 아니 당연히 성질상 이건 안 갖다 쓰겠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공부가 제대로 돼 있는 거지. 뒤에 가서 이건 왜 안 갖다 쓰는 거 이걸 막 외우고 자시고 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공부가 정말 제대로 됐다면.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3조 볼게요. 집행정지도 재밌고 간단합니다. 자, 제23조 집행정지 1항. 취소소송의 제기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2항. 취소소송 제기했는데 그 처분, 바로 밑에 처분으로 인하여 밑줄 진 부분만 이어서 보는 거예요. 처분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맨 밑에 법원은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줄 수 있다. 자, 이 집행정지라는 제도는 왜 만들었느냐. 갑이라는 애한테 현역병 입영 처분이 있었어요. 자, 현역병 입영 처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위법할 수도 있고 적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수익적이에요, 침익적이에요? 침익적이죠. 그럼 침익적 처분이 나왔는데 얘가 소재기했어요. 소재기했어요. 소재기만으로도 판결 나올 때까지 일단 이 처분은 없는 것처럼 보겠다. 소재기만으로도 이 처분은 일단 없는 것처럼 보겠다. 이걸 원칙으로 채택하면 소재기만으로도 처분은 멈춘다. 정지된다. 이걸 원칙으로 채택하면 여러분들한테 침입적 처분 날라왔어요. 일단 날라왔어요. 여러분들 다 뭐예요? 다 소재기예요. 다. 아니 위법이고 적법이 관심 없어요. 그냥 다 소재기. 그럼 일단 판결 나올 때까지 없는 것처럼 되죠. 그러면 2, 3년 뒤에나 판결 나오고 살아나겠죠. 이건 남소. 국민들이 그냥 막 소재기하는 거. 정당한 이유 없이. 이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회는 소재기만으로는 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다. 집행이 멈추지 않는다. 이걸 1항의 원칙으로 채택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원칙이면 현역병 입영 처분 나왔어요. 입영 처분 나왔어요. 소재기했어요. 이것만으로는 현역병 입영 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럼 날짜 되면 얘 훈련소 들어가야 돼요. 자, 이제 군복무가 시작됩니다. 소송도 이제 진행이 돼요. 근데 실제 사건에서 얘는 지금 현재 앉거나 걷지도 못하는 신체 상태였어요. 자, 근데 집행부정지 원칙 때문에 일단 훈련소 들어갔어요. 얘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훈련 받으면서 얘 어떻게 돼요? 죽어가는 거예요. 진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관철해버리면 나중에 이제 심리 다 끝났어요. 법원이 봤더니 위법해요. 자, 위법합니다. 자, 취소해 줄게. 구제해 주려고 취소 판결 나간 거죠. 근데 언제 나왔나 봤더니 제대 하루 전. 논리적으로 취소는 무슨 효과예요? 소급해서 처음부터 없는 것처럼. 그럼 얘가 훈련 안 받은 것처럼 돼요? 얘 거의 죽어서 지금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어쨌든 취소 판결 나왔으니까 옷 갈아입고 나오긴 나와야죠. 제대 하루 전에.
그 이제 판결문 발표했으면서 나 구제받았다. 구제받은 거예요. 거의 죽어서 나와요. 죽어서 나오는 거죠. 취소 판결이 정말 구제해주는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쓸모 없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게 원칙이라 하더라도 이 처분으로 인해서 금전 주면 이게 끝나는 손해예요? 야, 2천만 원 받고 퉁. 아유, 2천만 원 많은데.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이건 금전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예요. 이게 바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예요. 그럼 이 처분으로 이렇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까지 이걸 관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판결이 나오기 전이지만 임시적으로라도 법관님 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집행을 정지해 주세요.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이 신체 상태를 봤더니 얘 진짜 죽어가요. 그럼 야, 임시적이지만 정지해 줄게. 정지 결정을 내려줘요. 그럼 요때쯤 정지 결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요때부터는 얘한테 현역병입병 처분이 없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럼 얘 일단 옷 갈아입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서 소송이 진행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직 본안 판결 전이지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해줘야 될 그럴 필요가 있는 처분들도 있기 때문에 임시적이지만 처분을 정지해주는 제도예요. 이게 임시구제수단으로서 집행정지라는 제도예요. 요게 이제 23조 내용이고요. 자, 밑에 제4절 심리, 변론주의, 직권탐지주의, 주장책임, 입증책임, 그리고 제26조 직권심리가 이제 등장합니다. 직권심리 보시면 이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다. 자, 그럼 그 위에 변론주의, 직권탐지주의, 뭐 주장책임, 입증책임 막 이런 얘기는 있죠. 제목은 있잖아요. 근데 그건 법조문은 없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뭘 보여드리는 거냐면 취소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이 얘네들 사이에 어떤 사실이 있었지? 이 사실이 진짜 있는 사실인가?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하고 법을 적용해서 위법인지 적법인지 판단을 내리는 과정이 소송의 심리란 말이에요. 그럼 이 심리하는 방식이 아까 얘기했지만 어느 국가든 지금은 변론주의가 소송심리의 대원칙입니다. 근데 우리 행정소송법 어디에도 변론주의가 원칙이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증인 신청하면 어떻게 증인 조사를 하는지, 증거 제출하면 어떻게 증거 조사하는지 이건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딸랑 26조 하나만 있어요. 법원이 심리할 때 필요하면 직권으로 증거 조사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판단할 수 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많은 거는 행정소송법에 없어요. 어디에 있는 걸 갖다 쓸까요? 민사소송법. 소송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공통적인 사항이라 이건 굳이 행정소송법에 안 해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배우는 내용들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해서 쓰고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요걸 특별하게 규정한 거예요. 그럼 왜 특별하게 규정했느냐? 민사소송은 서로 인격적으로 대등한 당사자가 다투는 거죠. 민사소송은 거기서는 법원이 개입 안 합니다. 누가 주장자라고 누가 입증 잘하냐에 따라 그냥 판결 나가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취소 소송은 대상이 뭐예요? 처분. 이 처분이 위법이냐 적법이냐. 위법하면 취소, 적법하면 기각. 그럼 위법하게 판단하면 처분이 날아가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처분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역할도 하죠. 항고소송은 얘 권리구제도 좋지만 처분이 위법이냐 적법이냐를 판단해서 위법한 처분을 날리죠. 그럼 행정소송은 어느 정도 처분의 적법성 통제라는 공익을 고려하는 소송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당사자가 제대로 주장 입증을 잘 못해요. 그 경우에 그냥 쓱 넘어가도 되나? 분명히 위법이 의심스러운데 그냥 넘어가도 되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조를 만들어서 법원은 필요하면 직권으로 증거조사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이걸 민사소송과 다르게 특별하게 규정한 거예요. 자, 그럼 소송의 심리가 어떻게 되냐면
심리 방식의 대원칙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변론주의, 또 다른 하나는 직권탐지주의. 그럼 변론주의는 각자 자기한테 유리한 사실을 열심히 주장하고 그걸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제출해라. 이게 변론주의입니다. 직권탐지주의는 너희 말 안 해도 돼. 너희 말 안 해도 돼. 법원이 탐정처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 싸그리 조사해보고 판결 내려줄게. 그럼 예를 들어 지금 이 과징금 부과처분이 얘한테 1월 1일자에 나갔는데 소송 제기해서 지금 변론기일이 4월 1일자에 열렸는데 얘가 타임머신을 타고 1월 1일자에 뭔 일이 있었을까? 이거를 조사한다라는 게 여러분들 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어느 국가든 변론주의가 대원칙이에요. 그럼 변론주의에 따르게 되면 어떻게 이제 소송이 진행되느냐? 원고가 처음에 소를 제기하니까 당연히 법관님 저 과징금 부과 처분 나왔는데요. 행정청은 저한테 술 팔았다고 과징금 때렸거든요. 근데 제가 술을 제공한 을은 청소년이 아니에요. 얘 성인이에요. 얘 신분증 같은 거 가지고 와야 됩니다. 먼저 자기한테 유리한 사실. 그럼 얘가 성인이란 사실은 갑한테 유리한 사실. 결국 성인한테 술 팔았으면 청소년한테 술 판 게 아니기 때문에 과징금은 위법해지죠. 그럼 자기한테 유리한 사실, 원고 입장에선 위법하게 만드는 사실이에요. 법관님, 을은 성인입니다. 먼저 주장하라는 거예요. 먼저 주장하라는 거예요. 주장하지 않으면. 을은 성인입니다. 주장하지 않으면. 법관이 뭐 얘 머릿속을 알아요? 몰라요? 누구한테 술 팔았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주장하지 않으면 그 사실은 그냥 없는 걸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럼 그냥 과징금 부과처분은 적법으로 끝나는 겁니다. 먼저 주장해야 돼요. 주장 안 하면 그 사실은 없는 사실이에요. 그럼 얘한테 불리한 판결 나가고 끝나요. 기각 나고 끝나는 겁니다. 자, 이번엔 주장했어요. 법관님, 을은 성인입니다. 주장했어요. 그래서 법관이 아니 성인이라는 걸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좀 내세요. 제 얼굴이 증거입니다. 얘 얼굴 보세요. 얘가 어디 그 청소년이지. 이 믿어요, 여러분들? 안 믿어요,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이 사실이 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증인이든 증거 서류든 얘 성인 신분증이든 이걸 내야 돼요. 그래서 입증했어요. 증명했어요. 그럼 당연히 이 처분은 위법하니까 날아가죠. 근데 주장만 하고 증거를 못 갖고 와요. 그럼 결국 이건 말만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사실 믿지 않아요. 그럼 입증하면 유리한 판결이 나가지만 입증 못하면 결국 성인이라는 사실이 인정 안 되기 때문에 이 처분은 적법하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게 변론주의 방식으로서의 주장 입증 책임입니다. 똑같아요. 그럼 피고 입증에서는 얘 청소년 맞습니다. 이걸 열심히 주장하고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증거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병이라는 증인을 신청했어요. 병이라는 증인 신청했습니다. 그럼 이제 증인 날짜에 증인 불러요. 그럼 법관이 이렇게 병을 째려보면서 막 물어봅니다. 당신이 을이 성인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막 물어봐요. 그럼 얘가 아이 을은 제 친구예요. 제가 20살이잖아요. 제 친구니까 걔도 20살이에요. 성인이에요. 그럼 무조건 증인이 성인이라면 믿어요? 아닙니다. 얘 말하는 태도라든지 변론기일 전체를 통해서 진술이 오락가락하는지 이걸 전부 보고서 믿을지 말지는 법관의 자유예요. 그게 증거조사 과정이에요. 이건 증거의 종류고 증인을 신청합니다.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건 증거의 종류고 증거조사가 법관이 실제로 증인신문해보고 증거서류 펼쳐보고 이 사실을 믿을지 말지 그거를 검토하는 과정. 그게 증거조사예요. 그럼 결국 증거조사가 뭘 하는 과정이에요? 이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정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증거조사가 이제 끝났습니다. 을이 성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법원이 이제 인정하니까 성인이에요. 그럼 이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해요, 적법해요? 아니, 을이 성인이에요. 청소년한테 술 팔아야 과징금이 나가는 거예요. 봤더니 성인이에요. 그럼 이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취소한다, 판결이 나가고 끝나게 되겠죠.
이게 바로 취소소송의 심리의 큰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얘가 성인이란 사실을 누가 제대로 주장하고 일단 입증해야 돼요? 이기려면? 갑. 근데 갑이 제대로 입증을 잘 못해요. 법적 지식이 부족하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걔는 성인이 아니에요. 증거를 잘 못 내요. 근데 그날 CCTV 화면을 제출했는데 보니까 을이 등장을 하는데 누가 봐도 얘는 청소년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이 이게 만약에 성인이면 이 처분 위법하죠. 이런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관할 지구대에 CCTV 자료 보내고 이 사람 좀 특정해서 성인인지 확인해달라. 이럴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26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이런 거 발동하지 않습니다. 이게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 내용이고요. 자, 이제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 요거는 소송의 심리 중간에 등장하는 특이한 논점이고 재미있는 논점인데 지금은 그냥 한 번만 들어만 보세요. 지금 행정청은 자기 머릿속으로 행정청이 머릿속으로 이놈 과징금을 때리려고 그래요. 근데 법에 봤더니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유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1호 청소년한테 주류 제공하면 10조 1호에 의해서 과징금 나갈 수 있어요. 또 2호 보니까 성인한테만 술 팔았어도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해서 술 팔면 그것만으로도 과징금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행정청은 얘가 둘 다 위반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청소년한테 술도 팔고 영업시간 제한도 위반했고. 근데 처분을 문서를 날렸는데 거기엔 뭐만 적혀 있냐면 너 왜 영업시간 제한 위반했어? 요것만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징금이 나온 거예요. 얘가 이제 소송 가려고 그래요. 그럼 여기다 왜 이유를 제시하라고 하냐면 얘가 이거 안 했을 수도 있죠. 행정청은 영업시간 제한 위반했다고 생각하는데 얘는 위반 안 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분문서에 그 이유를 꼭 알려주란 얘기는 얘가 이거 읽어보고 자긴 그런 적 없어요. 그럼 소송 제기해야 되죠. 그때 법관한테 증거를 제출해야 이길 수 있죠. 그러니까 증거를 수집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를 싸그리 제출했어요. 법관님, 저 영업시간 제한 위반한 적 없습니다. 10시에 꽉 다 닫았습니다. 포스 전원 나간 거. 가게 입구를 비추고 있는 CCTV 화면. 10시 되면 다 문 닫고 퇴근하는 게 다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법관이 얘는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한 적이 없는데? 위법하네. 취소한다. 판결을 딱 내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행정청이 법관님, 제가 처분 문서에는 안 적었는데 얘 청소년한테 술 판 사실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나간 과징금으로 좀 봐주세요. 그럼 저 처분은 적법해지거든요. 이게 소송 계속 중에 처분이 나갈 때 제시했던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를 제시한 거예요. 이게 처분 사유 추가 변경입니다. 개새끼죠. 그냥 한마디로 개새끼죠. 이 국민은 뭘 깨트리려고 증거를 수집해왔어요? 여기에 제시된 이유. 요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를 한 적도 없죠. 그러니까 과연 이런 걸 허용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견해 대립이 생기고 이게 만약에 법의 명문 규정으로 된다 안 된다 있으면 막 싸울 리가 있어요 없어요? 된다 안 된다를. 아니 법에 된다 그러면 되는 거죠. 법에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고의 소송상 공격방어권 침해가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인정할지 말지에 대해서 이제 견해 대립이 생기고 판례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가 등장하는 건 법의 명문으로 명확하게 돼 있으면 무슨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서 판례가 나올 일이 없어요. 예를 들어 법에 0.08% 이상 음주운전하면 면허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막 싸워요. 0.1% 이상 해야 된다. 0.06 이상 해야 된다. 학자들이 그거 갖고 싸워요? 이거 정신병자죠, 여러분들. 그럼 몇 퍼센트 이상이 음주운전 면허 취소의 대상 수치인지 이건 너무 명확하죠. 여기는 판례가 나올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판례가 나오는 건 법 규정이 미비하거나 흠결됐거나 법 규정이 아주 애매하게, 만약에 그럼 도로교통법에 과다하게 술을 먹고 음주운전하면 면허 취소 이렇게 해놨어요. 과다하게 술을 먹고 음주운전하다 적발되면 면허 취소. 그럼 도대체 과다가 몇 %예요?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다 다르죠. 누구는 극혐하면 0.01도 과다로 볼 거고, 술 잘 먹는 애들은 0.3도 너끈하지,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런 표현들을 썼을 때 법에서 해석이 의문이 생기니까 그게 계속 소송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대법원 판례까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판례가 중요한 이유는 법 규정의 흠결이나 애매한 법 규정을 해석해 주는 게 판례이기 때문에 그게 실정법과 동급의 중요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 이제 한번 보셨고, 자, 취소송의 판결. 자, 그래서 재판 제5절에 제28조 사정 판결 나오는데, 요 사정 판결 1항 읽어보고 여기 칠판 같이 볼게요. 원고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 원고 청구가 취소해달라고 이유 있다는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겁니다. 근데 끝에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밑에 원고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기각할 수 있다. 자, 그럼 소송을 제기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판결의 모습은, 자, 소송 요건이 충족이 안 됐어요. 그러면 야, 소송 요건이 충족 안 됐기 때문에 본안에 대한 판단은 안 한다. 각하 판결. 자, 원고가 취소 소송 제기했는데 처분이 위법했어요. 그럼 당연히 원고가 취소해달라는 청구 인용, 취소 판결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원고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인용. 처분이 적법해요. 그럼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기각 판결이 나갑니다. 그럼 이렇게 판결이 나오게 되면 발생하는 힘이 있는데, 기판력은 각하든 기각이든 인용이든 법원이 내린 확정 판결이라면 전부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힘이 기판력이라는 힘이에요. 이건 행정법원에만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민사든 형사든 행정이든 법원이 내린 확정 판결이라면 전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건 행정소송법에 별도로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사소송법에 있는 걸 갖다 쓰는 거예요. 근데 형성력, 기속력이라는 힘을 이제 보실 건데, 형성력, 기속력이라는 힘은 취소 판결에만 발생하는 힘이에요. 원고 승소, 원고 청구 인용, 취소 판결에만 발생하는 특수한 효력이 형성력, 기속력이라는 힘입니다. 그럼 처분이 위법하면 무슨 판결이 나가야 돼요? 처분이 위법하면 무슨 판결 나가야 돼요? 취소. 처분이 적법하면 기각. 근데 이 예외로 특수한 판결이 사정 판결이라는 게 있어요. 자, 갑이라는 원자력 발전소 허가가 나갔어요. 이 허가 위법했어요. 자, 위법했습니다. 근데 유효했어요. 자, 취소송 제기했습니다. 소제기만으로는 처분에 아무런 영향 안 미쳐요. 원자력 발전소 이제 돌기 시작합니다. 을이라는 인근 주민이 취소송 제기했어요. 계속 돌고 있어요. 전국에 이제 전력의 공급을 한 30%, 40% 이렇게 막 담당하게 된 겁니다. 법원이 봤더니 위법해요. 그럼 무슨 판결 내려줘야 돼요? 원칙이. 위법해요. 무슨 판결 내려야 돼요? 취소 내려야 돼요. 그래서 이걸 관철해버리면 취소. 못 돌죠, 이제. 그럼 전력의 전력 공급이, 전국의 전력 공급이 끊기죠. 이 사람의 권리 구제도 좋지만 더 큰 현저히 공익에 반하는 사태가 일어나요. 이런 경우에도 과연 취소하는 게 맞는 거냐?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국회가 28조에 처분 분명히 위법합니다. 그럼 무슨 판결 나가야 돼요? 원래 위법하면 무슨 판결 나가야 돼요? 취소가 나가야 되는데 취소하게 되면 현저히 공익에 반하는 사태가 터져요. 이 사람 권리구제보다 더 큰 공익에 문제가 생겨요. 그때는 위법하지만 기각할 수밖에 없다. 이게 사정 판결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 인근 주민들 다른 배상이든 뭐 이주시켜주든 다른 걸로 구제는 당연히 받습니다.
하지만 이거 자체를 취소하는 판결은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현저히 공익에 반하는 사태가 생기기 때문에. 자, 그럼 사정 판결은 인용 판결이에요? 기각 판결이에요? 사정 판결이 얘가 이긴 거예요? 얘가 원하는 대로 취소된 거예요? 얘가 취소해달라는 거 기각된 거예요? 기각된 거예요. 사정 판결은 기각 판결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소송은 공짜라고 그랬어요? 비용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소송은 비용이 들어요. 그럼 원래 소송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그럼 만약에 여기서 취소 판결 나왔으면 누가 이긴 거예요? 원고 피고 중에. 원고가 이긴 거예요. 그럼 피고가 부담하는 겁니다. 기각이 나오면 누가 이긴 거예요? 피고가 이긴 거예요. 원고가 진 거예요. 그럼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정 판결이 나왔어요. 위법하지만 기각할 수밖에 없다. 겉모습만 놓고 보면 누가 진 거예요? 원고가 진 거죠. 그래서 주민한테 야, 취소는 못하겠다. 미안해. 소송 비용도 내고 가야지.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사정 판결의 경우에 소송 비용은 피고 측이 부담하게 법조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본 내용 가질 때 배우시고. 자, 그럼 취소 판결의 형성력 볼게요. 제29조. 취소 판결의 효력 1항. 요건 아까 보신 겁니다.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자, 여기 보시면 제29조의 취소 판결의 효력은 제3자한테도 효력이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갑이라는 애한테 원자력 발전소 허가가 나갔어요. 인근 주민들이 갑에 대한 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 제기한 거예요. 법원이 심리해봤더니 위법해요. 취소 판결 내렸습니다. 취소 판결 내렸어요. 확정됐어요. 갑 여기 참가 안 했어요. 여기 참가 안 했어요. 그럼 얘는 이 소송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갑에 대한 허가 처분은 소송 안에서만 없어지는 거고, 밖에서는 얘는 또 돌리고 있고,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얘가 참가 안 해도 이 취소 판결로 얘 허가 처분은 없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가 울진이에요. 병이라는 애는 서울에 살고 있어요. 그럼 얘는 이 원자력 발전소 허가하고 아무런 관련도 없죠. 그럼 얘는 이 원자력 발전소 허가하고 또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까 관련 있는 애들 사이에서만 없어진 거고, 얘는 얘가 쳐다보면 발전소가 돌고 있고,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취소 판결의 제3자요는 결국 형성력이라는 거, 형성은 뭐냐? 기존 상태를 바꾸는 힘이에요. 형성이라는 건 없던 걸 새로 만들거나 있던 걸 없애거나 기존 상태를 바꾸는 게 형성력입니다. 만든다는 효력, 있는 걸 없애거나 없는 걸 만들어내거나. 그럼 이 첩은 위법하지만 유효하게 있었죠. 자, 유효하게 있었어요. 취소 판결 나갔어요. 취소한다. 땅땅땅 없어지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저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취소 판결의 형성력, 제3자요, 대세요,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효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성력 때문에 얘 참가 안 해도 취소 판결 확정되면 날아가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서 취소 판결 못 나오게 막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제도가 아까 보신 제3자의 참가라는 제도예요. 또 이 취소 판결의 형성력 때문에 만든 제도가 이따가 금방 보실 제3자의 재심 청구라는 제도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3자의 재심 청구를 먼저 좀 볼게요. 예. 31조 제3자에 의한 재심 청구 1항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 침해를 받은 제3자 맨 밑에 확정된 종국 판결에 대하여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자, 사건은 똑같아요. 갑이라는 애한테 허가 나갔습니다. 의리소송 제기했어요. 얘 참가 못했어요. 참가했으면 여러분들 법관 앞에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봤기 때문에 법원이 내린 판결에 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가를 못했어요. 취소 판결이 확정됐어요. 그럼 이 허가는 이 세상에서 없어진 겁니다. 얘 법관 만나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얘도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법관을 만나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미 이 처분은 위법하다라는 확정 판결이 있죠. 이미 이 법원에서 위법하다 취소 판결이 확정됐으면 이미 이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이 확정된 겁니다. 이걸 뒤집어야 돼요. 그때 제기하는 제도가 재심이란 제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에서도 과거에 무슨 살인죄로 유죄 확정 판결 받고 뭐 20년, 30년 복역했는데 재심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원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못 뒤집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그걸 뛰어넘는 권리 구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재심 청구란 제도예요. 그럼 얘는 법관 한 번도 못 만나보고 자신의 권리가 박탈됐죠. 이런 애라면 적어도 재심 청구해서 법관님 요 판결을 좀 뒤집어 주세요. 이렇게 청구하는 게 재심 청구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 법원이 다시 이 처분이 위법인지 적법인지를 다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이 법원이 봤더니 저 허가 처분은 적법했어요. 그럼 이 판결을 취소해요. 그럼 얘한테 다시 허가가 살아나게 되는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재심 청구. 이것도 무슨 힘 때문에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전에 보신 취소 판결의 형성력 때문에. 얘가 참가 안 해도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얘를 한번 구제해 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제3자의 재심 청구라는 제도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디 보시냐면 제30조. 자, 취소 판결의 기속력이랑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은 밑에 행정청을 기속한다. 2항 첫째 줄.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바로 밑에 거부 처분인 경우 밑에 행정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된다. 요걸 취소 판결의 기속력이라고 하는데 요 기속력은 취소 판결, 인용 판결에만 발생합니다. 기각 판결에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럼 왜 이건 인용 판결에만 발생하냐면 행정청이 갑한테 야, 너 왜 청소년한테 술 팔았어? 이걸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했어요. 자, 그럼 1월 1일자에 너 왜 청소년한테 술 팔았어? 영업정지 처분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게 적법하려면 얘가 언제 술 판 사실이 있어야 돼요? 3월 1일에 팔면 이게 적법해져요? 미래를 예측하고 때려나요? 아니죠. 언제 술 판 사실이 있어야 돼요? 처분시 이전에 진짜 술 판 사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처분이 적법해지는 겁니다. 행정청이 미래의 팔놈이야, 얘는 얼굴이. 그러면서 미리 때려놓는 게 아니에요. 자, 처분이 나갔어요. 얘가 소송 제기했어요. 법관님, 저는 술 판 사실이 없습니다. 소송 제기했어요. 법원이 사실관계 다 확정해보니까 얘는 1월 1일자 이전에 청소년한테 술 판 사실이 없어요. 그럼 당연히 영업정지 처분은 적법해요, 위법해요? 위법하죠. 그러니까 취소 판결 내린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적법하다, 기각한다 하게 되면 행정청이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아니, 술 판 사실이 있대요. 적법하다, 기각한다. 그럼 뭐 행정청이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법원이 심리해 보니까 얘는 술 판 사실이 없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위법하다, 취소한다, 판결 내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행정청이 우리나라 법관들 병신이야, 병신. 또라이들. 그거 사실관계 하나를 못 찾아내, 병신들. 술 판 거 맞다니까. 그러면서 다시 똑같은 영업정지를 다시 해요. 이래도 된다고 하면 이 소송은 쓸모가 있어요?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아무런 쓸모가 없죠. 그러니까 법원이 이런 사실이 있다 없다 판단해서 취소 판결을 내렸다면 행정청은 그 판결에 구속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 취소된 처분, 위법하다고 판단받아서 취소된 이 처분, 이거랑 똑같은 걸 다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동일한 위법한 처분을 반복하지 마라. 이게 취소 판결의 기속력이라는 힘이에요. 그럼 애초에 이 처분 적법하다, 기각됐으면 뭘 반복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나올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얘기 나올 거 없겠죠. 그러니까 기속력은 취소 판결에만 발생하는 특수한 효력이라는 겁니다.
자, 또 어떤 기속력이 있냐? 갑이라는 애가 허가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이게 2항이에요. 자, 허가내달라고 신청했어요. 그때 행정청이 야, 넌 1번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어. 이걸 이유로 거부했어요. 소송 제기했습니다. 법원이 이제 1번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심리해 봤어요. 얘 1번 요건 충족됐어요. 행정청은 충족 안 됐다고 생각했는데 법원이 심리해 보니까 얘는 1번 요건이 충족되네요. 그러니까 이걸 이유로 한 이 거부는 위법하다. 취소했어요. 취소했습니다. 그럼 행정청이 얘가 다시 신청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이미 신청서 냈죠. 이미 신청서 냈잖아요. 근데 거부 나왔는데 법원이 취소했잖아요. 그럼 취소는 소급표가 있죠. 그럼 처음부터 없었던 게 되죠. 그럼 얘가 다시 신청 안 해도 이전 신청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처분을 다시 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법원이 1번 요건 충족됐다라고 인정했죠. 근데 행정청이 또 1번 요건 충족되지 않았다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1번 요건이 충족된 걸 전제로 허가 여부에 대해서 다시 판단하고 처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미친 행정청이 또 이 짓을 했어요. 미친놈이. 법원이 1번 요건 인정된다고 했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요건 충족 안 됐다. 똑같은 걸 또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 처분 위법한 것까지는 알겠죠. 법원이 하지 말라는 위법한 처분을 또 했잖아요. 위법까지는 아는데 이거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아까 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된다 그랬죠. 아까 무효가 되려면 그냥 하나만 오늘 보시는 건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된다 그랬죠. 이 미친놈 지금 뭐 한 거예요? 법원이 하지 말라는 짓을 또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줬어요. 아니 행정청이 위법한 처분을 법원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했대. 그럼 하자가 없어요? 하자가 있다라는 게 명백해요. 명백하죠. 이 정도 돼야 무효가 돼요. 이 정도 돼야 무효인 처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하자가 명백해서 무효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나중에 이제 내용 보시겠지만. 자, 그럼 34조 보겠습니다. 거부처분 취소 판결의 간접강제 1항. 행정청이 30조 2항이 재처분하라는 거였어요. 기속력 규정에 의한 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 맨 밑에 손해배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자, 이건 어떤 제도냐면 좀 전에 그 연장선상입니다. 신청했어요. 행정청이 거부했어요. 취소했어요. 그럼 행정청 가만히 있으면 돼요. 이전 신청에 대해서 재처분해야 돼요. 재처분해야 돼요. 근데 안 해요. 재처분을. 미친놈이죠 아주. 이런 거 걸리면 피곤합니다. 재처분을 안 해요. 내고 나니까 난 안 할래. 그렇게 버텨버리면 이 사람 힘들게 소송 제기해서 취소 판결까지 다 받았는데 얘가 지 권한이라고 안 하고 있으면 이 취소 판결이 아무런 쓸모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법관한테 와서 일르라는 거예요. 법관님, 저 기억나시죠? 그 거부 처분 갖고 왔던 애. 그때 저 취소 판결 받아서 확정까지 됐거든요. 근데 행정청이 재처분해야 되는데 재처분을 안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 법관을 무시하는 처사잖아요. 그럼 법관이 그래? 미친 새끼네. 야, 너 와봐. 이제 행정청을 부릅니다. 너 왜 안 하고 있어? 일단은 물어봐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막 대네요. 그럼 야, 웃기지 말고 6월 30일까지 해라. 만약에 그때까지 안 하면 돈 배상해. 그럼 얘는 어쨌든 처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돈도 배상해야 되죠. 누구 돈 꺼내와야 돼요? 얘가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국가 돈 꺼내와야 되죠. 그럼 걸리죠. 그럼 잘리겠죠. 이렇게 심리를 압박해서라도 빨리 재처분하게끔 해서 이 거부처분 취소 판결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제도예요. 이게 바로 간접강제입니다. 자, 그러면 처분을 안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야 돼요. 얘가 만약에 요 취소된 처분과 똑같은 처분을 반복했어요. 위법한 처분을 반복했어요. 그럼 이 거부 처분은 뭐라고요? 위법하고 무효입니다.
그럼 안 한 거나 다름없다는 게 우리 판례예요. 그럼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34조의 간접강제라는 제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모든 확정 판결의 공통적인 효력인 기판력을 볼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간단한 가장 기본적인 구조만 보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과세 처분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했어요. 먼저 들어간 소입니다. 그럼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판단하는 건 이 처분이 위법이냐, 적법이냐, 요것만 딱 판단하는 거예요. 이 처분이 위법하면 취소, 적법하면 기각. 근데 법원이 판단해 봤더니 이 처분 적법했어요. 법원이 판단해 보니까 적법했어요. 기각했어요. 그럼 당사자들, 여기 참가한 애들 법관 앞에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봤어요. 기회를 다 줬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위법이다 적법이다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그 판단에 굴복하라는 거예요. 승복하라는 거예요. 그와 무슨 저촉되는 주장하면서 다시 소제기하지 말고 설령 소를 제기했을 때 그 뒤에 소를 받은 법원도 그거 받아들여서 판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저촉되는 판결이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과세 처분 나왔어요. 취소소송 제기했어요. 법원이 판단했어요. 적법해요. 자, 적법해요. 그럼 이 처분은 이 세상에서 적법하다고 법원의 판단을 받고 확정이 된 겁니다. 근데 얘가 못 이겼죠, 이제. 구제를 못 받았죠. 기각됐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소송에 이제 다시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멍충이가 아니면 취소소송 또 내면 바로 걸리죠. 그러니까 이제 쓱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합니다. 다시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소가 전소. 지금 제기하는 소가 후소라는 게 개념이 등장하는 거예요. 법관님, 이거 무효입니다. 무효임을 확인해 주세요. 이러고 온 거예요. 근데 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적법한데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일단 먼저 위법해야 돼요. 아니, 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적법한데 무효가 나와요. 일단 위법하고 하자가 중대명백해야 무효가 돼요. 위법하고 하자가 중대명백해야 무효로 이어지죠. 그럼 얘가 무효 확인 소송을 낸다는 것 자체가 처분이 어떻다고 주장하면서 내는 거예요? 위법하다고. 법원이 뭐라고 했는데? 적법하다고. 그럼 전소법원이 내린 판단에 모순 저촉되는 주장하면서 소제기하는 거죠. 이걸 만약에 후소법원이 받아서 그래, 무효임을 확인해 줄게, 이렇게 판결 내려버리면 하나의 처분이 적법이면서 동시에 무효라는 판단이 공존하게 되죠. 이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법원은 이걸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판력에 반하는 소재이기 때문에. 그럼 법원은 야, 이미 전소법원에서 적법이라고 확정 판결 나갔는데 왜 이걸 소송을 다시 위법이라고 하면서 내는 거야? 기판력에 반해. 안 받아줘. 돌아가. 이렇게 각하하고 끝나게 돼요. 이게 바로 확정 판결. 이 확정 판결은 일부러 여러분들 지금 기각으로 보여드린 게 이건 취소 판결에만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취소 인용이든 기각이든 각하든 법원이 내린 모든 확정 판결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효력입니다. 이게 바로 기판력이라는 힘이에요. 자, 재심 청구 보셨고, 자, 이제 38조 1항 한번 보세요. 1항 몇 조는 무효등 확인 소송에 준용한다. 38조 2항 몇 조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신 조문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몇 조는 부작위법 확인 소송에 준용한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항고소송은 누가 주인공이에요? 취소소송. 그걸 주인공으로 모든 제도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무효확인 소송도 항고소송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갖다 씁니다. 근데 취소소송은 처분이 위법, 유효한 걸 전제로 하죠. 무효는 처분이 효력이 없는 걸 전제로 하죠. 그러니까 갖다 쓰기 껄끄러운 것만 빼트린 거예요. 그래서 빠진 게 뭐가 있나 봤더니 그냥 지금 요거 하나만 볼게요. 두 개만. 사정 판결이 뭐였어요? 좀 전에. 사정 판결. 위법하지만 취소는 못하겠다. 놔두겠다. 근데 무효는 뭐 놔둘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소기간 왜 만든 거예요?
유효한 효력을 보호하려고. 근데 무효는 보호할 효력이 발생한 적이 없죠. 그래 이런 건 굳이 무효확인 소송에 갖다 쓸 필요 없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무효확인 소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효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몇 개 더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만 보시면 갑이라는 애한테 1억 원의 과세 처분이 나왔어요. 침익이에요, 수익이에요? 침익이에요. 침익입니다. 하자가 중대 명백하면 무효죠. 무효예요. 이건 법적인 평가입니다. 이 처분을 날린 행정청은 자기가 한 처분이 위법이라는 생각마저 할까요? 안 하겠죠.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생각해서 날린 거예요. 근데 법적으로는 무효입니다. 근데 국민도 이게 무효라는 걸 처음에 다 알아요? 모르죠, 여러분들. 행정청이 이제 납기내에 돈이 안 들어오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독촉, 압류, 공매 막 돈 받으러 덤빌까요? 돈 받으러 덤비겠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법관이 이거 무효인지를 좀 확인해 주세요. 이런 소송도 필요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효확인 소송입니다. 자, 이번에는 갑이 신청했어요. 허가 처분 나왔어요. 분명히 허가 처분 받았습니다.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을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행정청이 너 허가도 안 받은 놈이 무슨 영업을 해? 하지 마! 이런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수익적이에요? 침익적이에요? 허가. 수익적이에요? 분명히 얘 허가 받았는데 갑자기 영업하려고 그러니까 행정청이 너 허가 처분도 없는 놈이 무슨 영업을 하려고 해? 하지 마! 이런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행정청이라는 기관은 그대로죠.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앉아있는 것들은 계속 바뀌죠. 그 전에 앉아있던 게 내줬는데 그 자리에 이제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자기가 내준 적이 없으니까 허가가 나갔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얘는 법관님 저 허가 처분 받았고요. 제가 받은 허가가 유효하게 있다라는 걸 좀 확인해 주세요. 이런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효 등 안에 자기한테 유리하면 처분이 유효함을 확인해 주세요. 저한테 허가가 존재한다라는 걸 좀 확인해 주세요. 불리하면 저한테 오지도 않았다라는 걸 좀 확인해 주세요. 무효임을 확인해 주세요. 이게 다 요 등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작위법 확인 소송. 자, 부작위법 확인 소송은 몇 조 준용하는데 준용 안 되는 거 이건 여러분들 지금 들어도 다 이해돼요. 부작위법 확인 소송은 아까 배우신 것 중에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해 변경은 준용할까요, 안 할까요? 아까 배우신 것 중에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해 변경은 여기 갖다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쓰죠. 부적인 처분이 없는데 뭘 처분을 바꿔요. 집행정지의 대상은 뭐예요? 집행정지의 대상이 뭐예요? 처분. 부적인 뭐 처분이 없는데 집행정지 갖다 쓸 게 없죠. 사정판결은? 사정판결이 뭐예요? 위법하지만 그 처분 취소는 못하겠다. 놔두겠다. 부작위는 애초에 처분이 없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걸 갖다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기억하시는 게 공부가 제대로 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은 당사자 소송은 지금은 법조만 볼게요. 당사자 소송의 피고는 누구예요? 당사자 소송의 피고는 누구예요? 행정청이에요? 아니죠. 당사자 소송은 대등 당사자, 인격체 간의 권리, 의무를 다투는 거기 때문에 행정청이 피고예요. 국가든 지자체든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권리 주체가 피고가 돼요. 권리 주체가 피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 소송 피고 적격 39조. 당사자 소송은 국가, 공공단체 요 안에 지자체가 있는 거예요. 그 밖에 권리 주체를 피고로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전달해 드릴 내용은 다 전달해 드렸고 지금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 소중한 시간 내셔서 이렇게 그림 특강을 오셨는데 그 제 유튜브 앞으로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제가 유튜브를 이제 운영한 지가 이제 꽤 됐고 여기 정말로 좋은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상들 중에 아직 손을 대기 어려운 영상이 있고 본 강의 들어오기 전에는 요 입문 강의도 지금은 그림으로 보는 행정소송법이라고 해서 구조 같은 것도 그렇고 용어 설명도 이제 상당히 많이 해드렸는데 여기 이제 재생 목록에 들어가게 되면
1조, 2조, 3조, 4조 이런 식으로 법조문이 좀 주가 돼서 그 법조문을 풀어준 거를 지금 계속 한 16개까지 올렸어요. 하나당 뭐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 요것들은 이동하시면서 짤막짤막하게 좀 보시고, 그리고 본강의 오시면 그림 특강하고 요거 행정소법 유튜브에 재생 목록에 들어가게 되면 요 입문 강의만 좀 모아놨어요. 요거 오시기 전까지 잘 활용하시게 되면 누구보다도 일단 시작하실 때 용어라든지 전체적인 틀이라든지 그런 그 어색함, 그런 그 두려움 같은 거, 이런 거 전부 깨트리고 편하게 좀 본 내용도 빠르게 흡수하실 수 있으니까 요것도 이제 좀 잘 이용해서 오시고, 어차피 본 강의가 시작되고 나면 그때부터 뭐 안 들으셔도 되는 겁니다. 정말로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한 강의니까 오늘 들으신 이것도 어차피 홈페이지에 그 무료 영상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요거는 이제 한번 듣다가 끊으면 다시 또 이어서 잘 안 듣게 돼요. 근데 요거는 이제 하나당 뭐 10분, 8분 요러니까 이동하시면서 이용하시면 굉장히 유용한 자료가 되실 거예요. 예, 요거 이제 이용하시면 되고, 요거는 구독하시면 앞으로 수험생활 끝날 때까지 정말로 저는 뭐 여러분들 시간 단 1초라도 쓸데없이 빼먹는 거는 아마 못 보실 거예요. 정말로 공부에 필요한 것만 전달합니다. 여기서 뭐 쓸데없는 무슨 썰이라든지 뭐 제 광고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꼭 잘 구독하시고 이용하시고, 하나 약속하실 건 합격을 했어요. 자, 합격을 했어요. 구독 취소하면 돼요, 안 돼요? 구독 취소하면 안 돼요. 알림 설정은 지워도 되는데 구독 취소는 하지 마세요. 제가 나중에 이제 강의 은퇴할 때 이걸 추억 삼아서, 아, 내가 몇 명의 구독자가 있는 상태에서 은퇴하는구나. 내년에 은퇴 안 해요? 또 표정이 금방 할 건가? 그러지는 않으니까 하여튼 열심히 잘 이용하시면 나중에 정말 이 영상의 진가를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유튜브 영상 제가 운영하고서 너무너무 이제 감사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정말 정성껏 찍은 거니까 수험생활 끝날 때까지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고생하셨고 저는 열심히 이제 준비해서 본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